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46이 된 여자예요. 다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 저는 이맘때만 되면 생각나는 악몽이 있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라도 제가 옳은 길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처참하게 무너졌던 몇 년 전에 끔찍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차질 정도이니까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살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제 또래 나이에 누리고 있어야 했던 것들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학교도 마치지 않은 채로 돈을 벌러 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도박을 하셨었나봐요. 어릴 때는 엄마와 아빠가 왜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싸우셨었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아빠가 노름판에 가져다 바친 돈 때문에 급기야 저희는 집까지도 팔아 넘기게 되었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지라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안 내비가 몇 개인지도 훤히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도박판에 만나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빠는 친한 지인을 통해 도박판에 끼었다가 제대로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아빠는 순진하셨고 한 길밖에 모르시던 분이셨어요. 가구 공장에 다니고 계셨었는데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월급도 꽤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아이 셋을 낳고 엄마와 함께 5가족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빠는 친한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재미로 노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공장이 끝나고 안에서 저녁을 시켜 먹으며 재미로 쳤던 것이 사람을 그토록 중독에 빠져들게 만드셨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아빠의 퇴근 시간에 연연하게 되셨고 조금만 늦으시면 안절부절하셨고 밤 늦은 시간에도 들어오지 않는 아빠를 찾으러 집을 나가셨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엄마와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고 결국 날이 새고 나서 엄마는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아빠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막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오셨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간단한 집만 싸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의 삶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전에 살고 있던 동네보다 더 깊숙한 어딘가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었는데 당분간 학교도 못 다니고 라면만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동생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술을 드시고 눈물을 흘리셨었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반지하의 단칸방에 살게 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아주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오빠와 남동생의 중간에 끼었던 저는 동생도 챙겨야 했고 오빠도 챙겨야 했으며 엄마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집안일까지도 도와드려야 했어요. 딸이 저 하나이다 보니 엄마는 모든 집안일을 저한테만 시키셨고 저는 정말 힘들어 했었습니다. 엄마,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 네가 그래도 여자잖니. 오빠랑 동생은 남자라서 그런 거 잘 몰라. 싫어도 어쩌겠어. 네가 좀 도와줘야지. 네가 안 도와주면 네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도와드리긴 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열심히 돈을 벌긴 하셨지만 모조리 빚을 갚는 데 쓰시느라 집안 생활은 항상 힘이 들었어요. 가끔씩 집에 낯선 아저씨가 찾아오시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면 저희 3남매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 아저씨는 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늦게 드리는 날에는 아주 무서운 말투로 저희 아빠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끔은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씩 그럴 때면 엄마 아빠는 심하게 싸우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오빠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빠,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두고 봐. 난 진짜 질색이야. 야,
우리 아빠 그래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계신 우리 아빠를 나쁜 길로 빠져들기 위한 그 박씨 아저씨가 더 나쁜 놈이라고. 참나, 됐어. 주변에서 빠져들게 한다고 바로 그렇게 빠져드는 것도 나쁜 거 아니야? 저 자식 다 있는데 이렇게 고생시키는 남자 정말 최악이야. 난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면서 아주 재미나게 살 거라고. 오빠는 제 말에 피식 웃으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진지했었습니다. 그나마 집안에 오빠와 남동생이라도 있었으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버텼지. 솔직히 부모님하고만 지냈으면 버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얼른 집에 빨리 와서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 커서도 남들은 학창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는 그런 추억이 없다 보니 마땅히 마음을 터놓은 친구도 없고 이야기를 할 거리도 잘 없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저는 약간 왕따 비슷한 걸 겪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가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제게 말도 잘 안 걸고 학교 수업에 필요한 조별과제도 끼워주지 않았으니까요. 제 학창시절 유일한 친구는 오빠와 남동생 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던 어느 날 저희 집에는 더욱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아빠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것인데요.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떼고 열심히 돈을 버시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하시던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오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지 뭐예요. 그 당시 엄마는 실신을 하셔서 장례식 내내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저희 가족에게 빚을 남기고 떠나셨고 장례식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언제나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남동생은 아직 철이 없을 때였고 오빠는 신문 배달을 하긴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작은 공장에 취직을 해버렸습니다.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은 저희 집안 사정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원래는 안 되는 저를 채용해 주셨고 그곳에서 기숙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요. 차라리 혼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앞만 보고 돈을 벌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오로지 돈을 벌어서 빚쟁이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몇 년을 앞바리처럼 일을 했고 단 한 번도 야근을 빼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몸무게는 7kg이나 빠져 있었고 죽 한 그릇 못 먹은 모습으로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월급을 타서 집에만 보내주고 저는 최대한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집이라는 지긋지긋한 곳에서 탈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간간히 전화로만 가족들과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하도 답답해하던 오빠가 공장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오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집에 좀 와. 오빠도 이제 시켰으니까 너 못한 공부 다시 해서 검정고시 보자. 알았지? 이제 와서 무슨 검정고시. 됐어, 난 이대로가 좋아. 난 돈만 열심히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그러려면 검정고시 따놓고 해야지. 오빠가 사회 나와보니 이런 것도 무시받는 일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결혼? 나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나 그냥 혼자 열심히 돈 벌어서 여유롭게 돈 쓰면서 살 거라고. 힘든 상황에서 내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건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단호하게 친정오빠에게 말을 하고 저는 더욱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너무 한 것에 몰두를 하게 되면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몇 년 후에 저는 그만 큰 우울증 같은 것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끝내는 게 낫겠다는 나쁜 생각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제 상태를 알게 된 공장 동생이 하루는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언니 진짜 언니 이러다가 꽃다운 날이 다 지나간다니까? 지금 언니한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세상을 즐길 줄 아는 방법이야. 내가 언니 명상 낫게 했을 테니까
나만 믿어. 알았지? 공장 동생은 저를 데리고 미용실부터 시작해서 예쁜 옷을 파는 곳까지 데려가 통 크게 옷 한 벌도 사주더군요. 처음에는 절대로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막상 그렇게 변신을 하고 보니 뭔가 제 마음속에 샘솟는 기분이 있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던 그런 기분이 들면서 설레이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들떠있던 제게 공장 동생은 이번에는 술집에 가서 남자들과 합석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언니 거울 좀 봐봐. 언니가 얼마나 예쁜지. 몸매도 딱 말라가지고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랑 재미나게 노는 거야. 알았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무슨 남자랑 합석을 해. 언니 결혼 안 하면 남자도 못 만나? 연애는 실컷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도 않아? 결국 저는 공장 동생의 손에 이끌려 어느 시끄러운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서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어떤 남자 3명이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능숙하게 저희에게 말을 걸더니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죠. 남자랑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늘 오빠와 남동생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하다못해 공장에 계시는 다른 남자 직원들과도 거의 가까이 하지 않았었는데 이날은 정말 제게 아주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던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 나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등을 물으면서 저를 콕 집어서 마음에 든다고 표현을 했죠. 얼굴도 반반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매몰차게 그 사람에게 남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심장이 느껴지고 말았죠. 원래 이렇게 남자들한테 무섭게 그래요? 왜 이렇게 거리 두세요? 선남선녀가 서로 알아가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요. 저 결혼 생각 없어요. 혼자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관심 두지 마세요.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원래 사람들이 강하게 부정하는 얘기는 긍정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러신 거예요? 저의 단호한 말에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받아치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위의 남자였고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공장 동생이 귀띔해 주었는데 입고 있던 옷의 브랜드도 비싼 것이었고 특히 시계가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마음에 들어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서운하긴 하지만 저보고 꼭 그 남자를 잡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던 저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말았어요. 못 마시는 술도 몇 잔씩 마시게 되면서 기분은 점점 달아올랐고 제 옆으로까지 자리를 옮겨서 적극적인 대시를 하는 그 남자의 어깨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반쯤 술에 취해 모텔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 첫 남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일이 제게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 후로 저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 남자가 좋은 자동차를 끌고 제 공장으로 찾아올 때면 공장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화장까지 곱게 하고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쪼르르 달려나갔으니까요. 야근이 있던 날에도 그 남자를 만나러 빼고 갈 정도이니 제 인생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낸 후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 어렵지 그 후부터는 술만 마셨다면 드나들었는데 이런 제 자신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자와의 만남 덕분에 우울증도 없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수면제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정도가 되자 오히려 이런 만남이 제게 좋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 남자는 임신 사실을 말하니 대수롭지 않게 지우라고 말을 하며 돈을 건넸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판 싸우고 나서 저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말을 해놓고는 불안한 마음에 공장의 동생에게 의논을 했었죠.
저기 나 임신한 것 같아. 근데 그 남자는 아예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절대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어. 어머나,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임신이라니 대박이네요. 언니 피임 안 했어요? 아휴, 제가 알려드렸어야 하는 건데. 못해요. 결혼해야죠. 무조건 결혼해야죠. 그 남자 제가 딱 보아하니 여자 100개나 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뺌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 알려줘야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밀어붙여요.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다 폭로하고 들어앉아야죠. 그래야 언니도 지키고 아이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 후로 그 남자의 뒤를 밟았고 결국 그 남자의 집을 알아내어 공장 동생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의 집은 꽤 좋았어요. 제가 평생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곳에 엄마와 누나가 함께 살고 있더군요.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간 저를 보고 남친은 깜짝 놀랐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결혼에 허락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를 만날 수가 있었고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며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깜짝 놀랄 줄 알았던 반응이 아니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놀랐었어요. 특히 남친의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인상에 말투도 좀 일반적인 중년 여성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기에 눌리고 싶지 않아 더욱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죠. 제가 원하는 건 이 남자와 결혼해서 뱃속의 아이를 잘 키워나가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요? 새 생명 앞에서 이게 당연한 건 아닌가요? 당돌한 아가씨 참 마음에 드네. 그래,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아이 잘 키워봐. 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하길 바래. 의외의 답변에 조금 놀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에 관한 그 무엇도 여쭤보지 않으시고 허락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 남친에게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남친은 저를 슬슬 피해 다니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뱃속의 아이가 중요했던 저였기에 반 억지로 남친을 끌고 다니며 집을 알아보았죠. 남친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으면서 일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꾸미고 노는 것에만 돈을 다 쓰고 모아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집에 보내주고 난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있었는데 결국 그 적금을 깨서 반지하의 원룸을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그 집에 들어가 남친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서야 저는 제 친정집에 말씀을 드렸어요. 차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계속해서 망설이기만 했거든요. 제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와 오빠는 당장에 달려오셨고 남친의 모습을 본 후 제게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다만 난 애 아빠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생활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보기가 힘드니 엄마가 이런 걱정하는 게 부디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으면 하는구나. 엄마, 걱정 마요. 곧 자기도 태어날 건데 설마 그러겠어요? 그리고 남친 집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집도 좋고. 미안해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너무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 생각 말고 아이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이 애미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구나. 그 대신 우리는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애미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다 도와줄게. 친정가족이 다녀간 얼마 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시모를 찾아갔고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게 말씀하셨죠. 네 남편의 설득도 못하는 게 어디 가서 시모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네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네 애비 빚 갚고 사는 거 나 그런 것도 안 물어봤다. 하지만 네 남편이 되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와서 이런 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렇게 자신있게 결혼식 내걸 봤더니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갔냐? 어머님, 그게 일단 아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니까 어머님이 예비 설득 좀 시켜주세요.
자꾸만 혼인신고도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시몬은 제 말을 귀뚱에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말씀도 안 드린 저의 과거에 대해서만 바싹하게 알고 계셨어요. 갓난쟁이 아이를 안고 시모의 집을 나서는데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나, 이 집에 경사가 나구먼. 이 집 며느리야?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보통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집에 결혼할 생각을 했대? 난 말을 안 해서 결혼하고 손주 본 것도 몰랐는데, 시임이 쉽지 않은 사람이지. 네? 그게, 네, 좀. 이 집 시임이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여. 나를 비롯해서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하긴 그러니까 남편 없이 오랜 세월 그렇게 돈놀이를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버티겠어? 돈놀이요? 저희 시어머니 돈놀이 하시는 분이세요? 몰랐구먼. 하긴 그게 뭐 자랑이라고 말하겠어. 돈놀이 엄청 오래 했지. 안 갚는 사람 있으면 아주 얼마나 무섭게 돈을 받아내는데.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여. 나도 뭣도 모르고 처음에 돈 빌렸다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거의 사기 수준으로 이자도 많이 붙이는 게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혀. 옆집 아주머니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돈을 빌렸다가 제 날짜에 갚지 못해서 무서운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거의 가둬놓다시피 하고 겁을 주었다고 아주 힘든 기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이 좀 여유롭게 사시는 정도라고 생각했지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긴 그런 걸 뭐 간판에 내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 후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꼭 해야 하는 날짜가 되자 급한 마음에 저는 남편의 반강제로 끌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예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기 쉽사리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완전히 속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하루하루 아이만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공장에 나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었는데 남편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월급이 조금 밀렸다는 핑계를 대었고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남편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조금 번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모르게 자신의 엄마에게 용돈을 타서 만나는 여자들에게 몽땅 다 쓰고 있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다니는 걸 모르는 건